자,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중요한 시그마, 그동안 시그마가 무엇인지 시그마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번에는 성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두 수열 AN과 BN, 상수 C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대요. 자, 일반항 자리가 하나가 아니고 항이 두 개 이상 이렇게 더하기 관계로 이렇게 일반항 자리에 이렇게 시그마의 일반항 자리에 이렇게 두 개의 항이 존재할 때 우리는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시그마를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찢을 수 있다. 분배하듯이 이렇게 찢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펼칠 수가 있다. 이 합의 기호를 중심으로 시그마가 분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뺄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그마가 분리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반항의 자리에 세 번째 성질은 뭐냐면 일반항의 자리에 뭐가 온다면 상수가 있다면 이런 상수가 있다면 시그마의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항이 그냥 상수라면 이것은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 항도 C, 두 번째 항도 C, 세 번째 항도 C 이렇게 해서 n번째 항도 C. 그래서 C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n개 있다는 뜻이죠. 이 시그마의 의미 자체가. 그래서 바로 C가 n개 있으니까 CN.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가 나온다는 것. 이게 바로 네 가지가 시그마의 성질이에요. 자, 시그마는 분배가 될 수 있는데 덧셈과 뺄셈의 기호에 대해서만 분배가 될 수 있다고 정리하시면 돼요. 참고로 만약에 당시 여기 일반항 자리에 두 일반항의 곱으로서 하나의 만약 일반항 자리에 어떤 식이 온다면 이 곱을 중심으로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찍고 싶어하는 아이가 생겨요. 하지만 절대로 이렇게 시그마는 곱셈 기호를 중심으로 분배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나눗셈에 대해서도 분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그마의 성질을 이해해 보면 아는데 간단하게 덧셈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나머지 뭐 뺄셈, 그 다음에 상수항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 그 다음 네 번째 상수항을 n번 더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도전과제로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k가 1에서부터 뭐 3까지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ak 플러스 bk라고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뭐예요? 첫 번째 항은 a1, b1이죠. 두 번째 항은요 a2, b2죠. 세 번째 항은요 a3, b3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AN에 관한 식은 AN끼리 묶어주면 A1, A2, A3이 되고 해쳐 모여하면 B1, B2, B3 이렇게 정리될 거 아니에요.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AK, K는 1에서 3까지 더하기 시그마 BK, K는 1에서 3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식이 이 두 시그마의 합의 형태로 찢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곱셈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뭐 곱셈의 기호수만 또 해볼까요? 시그마 지금 AK 곱하기 BK가 시그마 AK 곱하기 시그마 BK가 되냐는 거죠. K가 1에서 3까지로 제한해서 해볼까요? 1에서 3까지. K를 1에서 3까지로 제한해서 해볼까요? 그렇게 한다면 좌변의 식은 뭐가 돼요? A1 곱하기 B1, A2 곱하기 B2, 그 다음에 A3 곱하기 B3 이렇게 되고 우변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곱하기 B1 곱하기 B2 곱하기 B3 이렇게 나오죠. 자, 봤을 때 이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당연히 같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배를 해보면 9개 항이 나오는데 이미 이 좌변에 있는 A1 곱하기 B1, A2 곱하기 B2, A3 곱하기 B3도 나오지만 A1 이렇게 만나서 뭐도 나와요? A1 곱하기 B2, A1 곱하기 B3 등 그 위의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영한인 값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그마의 성질을 사용한다면 왜 이런 다음과 같은 예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주어진 예를 들어서 시그마의 성질을 사용하면 K는 1에서 10까지 3K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우리가 뭐를 중심으로 이 덧셈과 뺄셈을 기호로 중심으로 이 세 개 항을 다 조각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조각냅니까? 시그마 3K제곱 플러스 시그마 5K 마이너스 시그마 3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K는 1에서 10까지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여기서 또 뭐는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이 3과 5는 또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정리될 수가 있죠. 그래서 뭐가 돼요? 3 시그마 k 제곱 플러스 5 시그마 k 마이너스 3이 10개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죠. 3 곱하기 10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30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알면 시그마 k 제곱과 시그마 k만 알면은 우리는 이 전체 결과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후에 공부할 예정이에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할 예정이니까 이거는 기다려 보시고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또 한번 예를 더 들어본다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시그마 AK가 만약에 10이라고 주고 시그마 BK가 만약에 결과물을 줘놨어요. 그리고 뭘 구하래요? K는 당연히 1에서 N까지인데 앞으로는 생략해서 쓸게요. 당연한 거는 이때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AK 플러스 2BK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제공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공되면 우리는 시그마 덧셈 뺄셈 기호를 중심으로 쪼갠다고 그랬죠? 그럼 분리하면 시그마 AK 플러스 상수항 바깥으로 나가면서 시그마 BK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얘가 10이고 얘가 5니까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10 플러스 10 해서 20 이렇게 우리가 각각 시그마 블록들에 대한 결과물을 알면은 그 블록들을 이용해서 어떤 다항식을 구성했을 때 일반항을 그것에 대한 시그마의 결과값도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나머지 이런 교과서 문제라든지 필수 문제, 소단어 확인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하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